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기토탁임 또는 기임탁수 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뭔가 하면요, 그 기토하고 임수하고 서로 만나게 되면은 서로에게 안 좋다, 서로에게 안 좋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이번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상적으로, 즉 자연적으로 봤을 때 기토는요, 농경지입니다. 농경지이고 습토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작은 토양이죠. 자, 그리고 임수는요, 큰 물입니다. 그래서 기토하고 임수가 만나면은 홍수가 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마치 이런 느낌인 거죠. 기토 자체도 이렇게 습한 토양인데 거기에 큰 물이 막 오게 되니까 임수는 임수대로 흙탕물이 되고 흙탕물이 되고, 기토는 기토대로 휩쓸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토일간 입장에서 임수를 봤을 때는 정제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남자 사주에서 기토의 뭐 시간이나 월간에 바로 옆에 이렇게 임수가 있게 되면은 뭐 처 때문에 힘들다, 돈 때문에 힘들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보통 많이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와중에 이제 겨울생 같은 경우는 기토하고 임수가 붙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 임수가 겨울이니까 얼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는 이제 큰 물이나 홍수보다는 얼음이 되어 버리니까 이 기임탁수가 발생하지 않는다. 일반론적으로는 이제 그렇게들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일반론적인 게 하나가 더 있네요. 그래서 기임탁수가 형성이 돼 있는 경우, 그러니까 겨울생이 아닌 기토일간이 시간이나 월간에 이렇게 임수가 있는 경우, 무토를 반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무토가 필요한가 하면요, 이 무토가 큰 토양이잖아요. 큰 토양이니까 임수를 제방해 줄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본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일반론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이 기임탁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무토하고 기토는요, 이제 광명지심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중심을 지키는 거예요. 자, 결국 중심을 지킨다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어떤 표현을 조금 가급적 삼가하고 어떤 생각을 좀 더 많이 한다 라는 측면으로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토는 편인의 기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무토가 편인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편인의 특성을 갖는다, 그리고 기토는 정인의 특성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편인, 같은 인성, 여러분들 이제 인성이 뭔지 아시죠? 이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의 기운이죠. 생각의 기운인데 편자가 붙으면은 양간이니까 다소 과격합니다. 근데 발을 정자가 붙게 되면요, 안정적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무토가 주인공이 아니라 기임탁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기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지우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결국에 기토는 어떤 정인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십성적으로 정인, 뭐 서류, 자격, 라이센스, 뭐 친모, 이걸 뜻하는 게 아니고요, 성향적으로 어떤 정인의 안정적인 생각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임수가 이렇게 오잖아요. 이 임수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음이에요. 그리고 음이라고 하면은 금수가 음기가 되겠죠.
금수가 음기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수기운이 대단히 강력한 음기운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토일간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뭐 자잘한 고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좀 아기자기한 면모도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생각이 좀 있고 그리고 아기자기한 면이 있다라는 게 이 기토일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임수, 강한 음의 기운이 치고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바로 일간 옆에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요, 이 임수는 저희가 보통 혼돈 그리고 음기 또는 뭐 가끔은 이제 우울한 생각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토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의 기운이 조금 강하고요. 그리고 음간이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생각, 그러니까 덜 과격하다라는 거죠. 이게 좋게 얘기하면 이제 덜 과격한 거지만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또 보게 되면은 너무 안전 우선주의고 너무 겁이 많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임수가 바로 옆에 기토 옆에 있게 되면요, 아무래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겠죠. 그럼 이제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 기토일간이 월간이나 또는 시간에 임수가 있는 경우에는 잔 걱정이 많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잔 걱정이 많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러한 잔 걱정 때문에 무언가를 행동으로 옮기는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만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저는 이 임계수, 이 음기를요, 임수와 계수, 이 음기를요, 무조건적인 우울감으로 그리고 어떤 어두운 생각으로 또 이제 색정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죠. 네,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울감이나 어두운 생각이나 어떠한 색정으로 발현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네,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러한 이론들이 있어 왔을 거고요. 근데 저는요, 이 음기라는 것 자체를 음의 기운, 참, 음의 기운이면은 우리에게는 낯선 것, 낯선 기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깨달아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고서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튜브 영상에서 아마 몇 번 말씀을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요, 지금만큼 지적 수준이 높지도 않았고, 그리고 어떤 인간의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좀 심층적인 부분보다는 가시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 공적인 부분에만 좀 많이 집중을 했어요. 실제 과거의 이론들이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에만 집중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지적 수준이 현대사회만큼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과거에 우리 조상님들이 뭐 지능이 떨어져서가 아니고요, 그 교육 환경이 지금하고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원초적인 뭔가 접근하기가 더 쉽죠. 내가 무언가를 깨닫는다라는 것보다는 우울감이나 어두운 생각이나 이 색정이 조금 더 접근하는 게 쉬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저런 부분, 이런 표면적인 부분으로만 드러났던 것이고, 이거를 보고 특히 임수는 또 혼돈이에요. 큰 음기잖아요. 그 안에서 계수는 그래도 조금 실용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이 관찰을 해보니까, 물론 이제 우리 조상은 아니죠. 엄격히 이야기하면은 중국이니까요. 기토하고 임수가 함께 있으면은 사람이 뭐 되는 일도 별로 없고 몸도 약하고 막 사람이 좀 우울하고 막 좀 어두워 보이고
뭐 또 거기다가 색정에 휘말릴 때도 있고, 뭐 남자 같은 경우는 이게 정제가 되니까 여자를 탐하다가 막 괴로워하고 여자한테 휩쓸려 다니고 막 이런 식으로만 관찰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표면적인 부분으로만. 그리고 과거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어떤 교육적인 지성적인 수준이 지금보다 매우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이 음의 기운은 우리에게 낯설다. 왜?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고요. 살아있는 사람은 곧 양이 되겠고 죽어있는 자들은 음이 되겠죠. 그러면은 내 사주 원국에 양기가 많던 적던 우리는 양의 기운을 저절로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 태어났으니까요. 하지만 음의 기운은 죽어있는 자들의 것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아직 음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비약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모두는 결국 이 음의 기운을 알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왜? 살아있으니까 양기를 알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음기까지 알게 되면 저희는 세상의 이치를 살아가는 동안에 알게 되는 거일 테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음의 기운을 우리에게 낯선 기운이고, 내가 이것에 대한 학습이나 어떤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정말 우울감이나 어두운 생각이나 색정이나 그런 데로 휘말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과거 뭐 100년 전, 200년 전에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이런 식으로 발현이 됐을 거고요. 하지만 현재는 내가 깨달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임탁수라는 부분을 사실 인정하고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인정은 하지만, 그리고 그 이론서에서 나와 있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는 알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사람이 그러고 어떤 사람이 안 그렇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생각과 성찰. 그게 종교활동이든 역학공부든 아니면은 본인이 스스로 생각과 성찰을 많이 했든 아니면 철학 공부를 했든 이것들을 통해서 음기, 즉 임수, 이 혼돈이라는 임수 안에서 무언가 쓸만한 것들을 깨달으신 분들, 음기를 깨달은 분들은 실제로 저는 기임탁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발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라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남자 사주든 여자 사주든 기토일간 입장에서 임수가 이렇게 있다면요, 이것은 정제에 해당합니다. 이 정제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소중한 것, 그리고 나의 일상,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내가 아끼는 거나 소중한 거나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뭐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여자친구 또는 부인이 될 수가 있겠죠. 혼인을 안 하셨을 때는 뭐 여자친구일 거고요. 혼인을 하셨다면 당연히 부인이 되겠고요. 내가 아끼고 소중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놓고 이것을 화두로 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끊임없이 하시거나, 아니면 나의 일상 하루하루를 보시면서 이를 화두로 삼고 여러분들이 생각과 성찰을 하시거나, 또는 나의 뭐 여자친구, 뭐 남자분들은 이 부인을 놓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시는 훈련과 노력을 하신다면은 저는 자신있게 기임탁수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완벽한 기임탁수를 이루고 있어요. 네. 완벽한 기임탁수를 이루고 있는데, 뭐 겨울사주도 아니고 뭐 여름사주고, 이 기토가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그리고 주변에 도와주는 세력도 별로 없는데 무토도 없고, 그렇다고 수생목으로 빨아들이는 나무가 왕하지도 않은데 누가 봐도 기임탁수고, 다른 데 가서 상담받아도 기임탁수니까 항상 조심해라 막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다는데, 몸은 약할지언정 나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다. 나는 이 정제에 매달려 본 적도 없고 실제로 지금도 그렇다. 그리고 제가 상담 이렇게 드리면서 그분의 목소리나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들어봐도 그분 말씀이 맞으세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과거의 명리는 어떤 현상만, 가시적인 현상만을
봤었다라는 거고 또 그랬어야 했고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현대 명리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인간의 심층적인 부분을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결론은요. 기임탁수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소중한 것, 나의 일상 또는 내가 차곡차곡 모아놓은 돈, 남자분들은 여자친구나 부인에 대해서 이를 화두로 삼고 생각과 성찰을 하고 스스로를 다스리신다면은 기임탁수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기토하고 임수가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잔 걱정이 좀 많으실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죠. 네. 그래서 기임탁수 또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했는지 까먹었습니다. 네, 기임탁수에 대해서 제가 기토탁임, 네네, 기토탁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고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